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선택보다 결정이라는 말이 있다. 선택은 여지를 남기지만 결정은 길을 바꾼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50대라면 그 어떤 순간보다 이 결정이 삶의 무게를 좌우한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진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란 단순한 저축이나 보험 가입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태도로 맞이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어느 날 직장에서 후배가 상무 자리에 오르고 자신은 여전히 말단 팀장으로 남아있다는 걸 느낀다면, 혹은 병원 정기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혹은 자녀의 결혼 비용과 자신의 퇴직 시점이 겹쳐 불안이 밀려온다면, 그때 비로소 사람은 선택이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왔음을 느낀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으며 자녀는 이제 독립하고 삶의 중심축에 나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일 때 노후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IT 회사에서 25년을 근속한 이창우 씨 이야기다. 그는 늘 근면했고 회사에서도 성실한 과장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정년까지 10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작스럽게 희망퇴직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막상 회사를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는 연금 외에는 아무런 수입 계획도 없었다. 노후 자금도 막연히 국민연금 정도면 될 것이라 생각했을 뿐이다. 결국 그는 퇴직금으로 식자재 납품 관련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지만 경험도 없고 수익성도 낮아 1년도 안 되어 폐업했다. 이후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본인은 월세로 이사했다. 매달 적자 속에 생활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퇴는 준비가 아니라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진짜 차이를 만든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그가 만약 퇴직 5년 전부터 수입다 변화를 고민했다면, 작은 온라인몰이라도 시작했다면, 혹은 일찌감치 금융상품을 재구성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두 번째 사례는 53세 간호사였던 박미선 씨의 이야기다. 병원이라는 조직은 정년이 보장된 곳이 아니었고 체력 소모도 커서 50대를 넘기며 자연스럽게 이직을 고민하게 됐다. 그녀는 매달 받는 월급에만 의존하며 살아왔고 별다른 투자나 보험 설계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어느 날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앞으로의 30년을 일할 수 있는 삶으로 설계하겠다. 그렇게 그녀는 재직 중 온라인 요양보호사 과정을 수강했고 동네 복지관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2년 뒤 병원을 그만두고 지역에서 요양 관련 자문과 교육 활동을 병행하는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수입은 병원 시절보다 줄었지만 자율성은 커졌고 무엇보다 자신이 앞으로도 일을 지속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겼다. 그녀는 말한다. 결정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회사에 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만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결정인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사업 실패 후 55세에 다시 인생을 재정비한 정재훈 씨다. 그는 한때 중소기업 CEO였고 매출도 꽤 괜찮았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부채로 인해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 모든 재산이 정리됐다. 이후 몇 달간 우울감에 빠졌지만 그는 어느 날 결심한다. 지금이라도 노후는 다시 일어서는 힘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기로 말이다. 그는 글쓰기 수업을 들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년 재기의 이야기를 담은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글이 입소문을 타면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이후 강연과 책 출간까지 이어졌다. 현재는 작가 겸 중년 대상의 생애 설계 강사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돈이 많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실패 후에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자신의 결정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후란 미리 정해진 루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이 펼쳐지는 과정이다.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직장을 더 오래 다닐 방법을 찾는 대신 새로운 수입원을 결정해야 하고, 더 절약해야 한다고 느껴지면 소비 구조를 당장 재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내일부터 걷기라도 시작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노후의 불안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결정하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준비란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 행동의 출발점은 바로 결정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50대의 노후는 돈이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의 선택이 아닌 나중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중요한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결정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자산을 가졌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는가?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비로소 노후는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닌 내가 만들어갈 또 하나의 인생이 된다. 한국 사회에서 50대는
유난히 무게가 실리는 시기다. 사회적 역할의 마무리와 개인적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겹쳐지고 경제적 정점에서 하향 곡선으로의 진입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들 말한다. 준비하라고 재촉하는 시기라고 하지만 이제는 준비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방향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할 때다. 단순히 은퇴 시기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내 인생 후반을 어떤 형태로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삶의 틀을 짜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은퇴는 멀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정년이라는 공식보다 빠르게 다가온다. 직장에서는 이미 중심에서 밀려나 있고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도 버거운 나이 조직의 판단은 냉정하고 경쟁은 세대 간 전쟁처럼 치열하다. 이 시점에서의 핵심은 몇 년을 더 다니느냐가 아니라 그 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이다. 단순히 시간만 보내며 회사를 다닌다면 퇴직 이후에 맞이할 공백은 더 커진다. 전문가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50대는 더 이상 모호한 희망만으로는 안 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지금은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쓰임을 고민할 시기이고 일자리를 탐색하는 시기가 아니라 일의 성격과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시기다. 예를 들어 직장에 몸담고 있다면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적어도 두 가지 방향의 경로를 실험해야 한다. 첫째는 자신의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한 전문직 전환. 둘째는 완전히 다른 분야의 창의적 혹은 단순 노동 기반의 수익 활동이다. 둘 모두에는 공통점이 있다. 새로운 관계 맺기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은퇴 준비라는 개념도 달리 봐야 한다. 과거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이 보장되고 물가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소극적 준비만으로도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비 부담이 커졌으며 자녀 지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삶을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재무 점검이다. 연금과 퇴직금만으로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추가 수익이 필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은 수익 모델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과거에는 노동 기반의 수익이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성 기반의 수익으로 옮겨가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 플랫폼 기반 수익 기술 판매 강의, 콘텐츠 유통 등이다. 이 수익은 활동성이 떨어지는 이후의 삶에도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건강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50대는 병이 생겨나는 시기이자 관리로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결정짓는 요소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와 운동 습관의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많은 은퇴자가 수입보다 병원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건강관리를 미룬 대가다. 셋째는 관계의 구조 조정이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단절된다. 그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관계망이 필요하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 독서 모임, 취미 모임 등과 같은 활동이 미래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을 좌우한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태도는 고립을 부르고 이는 은퇴 후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결국 노후는 돈보다 시간의 배치 방식이 중요하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의미가 생기고 그 시간이 삶의 동력이 되어야 오래 지속되는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 전문가로서 추천하는 건 스스로에게 내일의 나는 오늘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까를 반복적으로 질문해보는 것이다. 단 하루라도 반복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퇴 준비의 실질적 시작이 된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태도다. 우리는 흔히 돈을 모으기 위한 기술은 배워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돈의 논리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생존과 의미의 논리로 삶을 재조직해야 한다. 은퇴를 막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기회로 본다면 50대의 삶은 무너짐이 아닌 반전의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반전의 출발은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 내리는 작고 명확한 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무언가 결심했다면 그것을 작게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노후란 갑자기 오는 파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물결이다. 그 물결을 역행하려 하지 말고 타고 넘을 수 있도록 나만의 노를 쥐어야 한다. 진짜 은퇴 준비는 숫자와 계산이 아니라 방향과 구조의 문제이며 그 중심에는 항상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제는 준비보다 중요한 그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